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평론가의 품격 독설, 오늘도 품격 있게 독설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품격 독설을 생각하고 품격 독설이냐 하는 얘기합니다. 다른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예. 지금 인사가 예. 뭐 강경화가 끝나면 좀 조용해질 거라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방산업체와 관련 있고 방산 비리 척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노동부 장관은 체불된 임금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임금 체불과 관련이 있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저도 저기 출연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또 교육부 장관은 표절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 표절과 관련이 있고 박사 논문만 44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죄다 자기 부서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럼 보통 어지간하면 정치적 절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문제가 도를 넘은 사람은 정리를 하고 또 뭐 일부는 좀 봐주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규인데 왜 이렇게 밀고 가는 걸까요? 그게 이상이 이 청와대가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침 26일부터 청와대 이제 앞길을 갖다가 49년 만에 개방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바깥에서 보면 그 너그럽던 사람, 온유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청와대만 가면은 권위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참모들의 탓인지 아니면 그 터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문재인 때 이 처음에 이낙연 총리 때부터 문제가 꼬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강경화 등등등 하면서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처음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직 배제 인사 5대 원칙을 정했죠. 그것이 이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그리고 넘는 표절. 이건 최소라는 얘기예요. 최소고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자 등등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 임명되셨습니다만 그 위장 전입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5월 26일 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거는 원칙은 원칙이고 또 개개 사안별로 적용할 기준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의 사연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취지로 거기서도 잘못 꼬인 겁니다. 거기서 차라리 깨끗하게 후보 시절에 보면 5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만 막상 적용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조정하니까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한가운데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뭔가 철저히 걸러 나갔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상 말씀으로는 계속 5대 원칙을 지키겠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5대 원칙을 파기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김은경 장관, 김상곤 장관, 조대엽 장관,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공통적인 특성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코드 인사예요. 특별히 그 분야에 대선 캠프에서 그렇죠. 깊숙하게 끈을 뗐던 사람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담쟁이 넝쿨 창설 멤버입니다. 그다음에 김상곤 후보자야 말할 것도 없이 비대위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죠. 혁신위 하면서 그 당시 조국 교수가 육참 골단하라. 그 당시 혁신위원이 조국 교수였습니다. 육참 골단한다고 그야말로 문재인 구하기에 온몸을 던졌던 사람이 김상곤 후보자예요. 또 아까 김은경 후보자나 조대우 후보자도 보면은 노동 관련 교수입니다만은 아주 일찌감치 싱크탱크 그 심천회라고 있어요. 심천회라는 데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이른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심천회 멤버지요. 김은경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런저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등의 멤버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자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 쓰겠어, 내가 교육부 총리를 쓰겠어, 내가 환경부 장관 쓰겠어, 노동부 장관을 쓰겠어 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다고 검찰이나 이쪽에서 경험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교수자 하나님 백면서생 아닙니까? 트위터 잘했죠. 트위터 잘했어요. 근데 트위터 잘하고 아주
토크가 좋죠. 그분은 남을 좀 씹을 때 특별한 장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짚히는 위치에서 지금 유구무원이죠.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다고 무슨 뭐 하다못해 뭐 검찰, 감찰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 백명서생 출신의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루어 짐작하되 아마 단수로 아마 지정을 했을 겁니다. 제대로 검증이 되겠어요? 근데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면 적어도 장관 후보는 한 5명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참. 한 부서에 그러니까요. 최소한 예비군 한 5-6명은 예, 있었어야죠. 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준비가 그리 됐다고 큰 소리를 치던 분들이 어찌 그 한 명이 흔들거리니까 바꿀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저렇게 밀고 가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 이제는 그 이 5대 결격 사유에 의해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음란마귀. 아니 역대 안 보이던 말로써 음란하신 분들이 저렇게 많느냐. 타겟민이 아 이게 저 탁현민 그 안경환이 아 이게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안경환 후보자 물론 낙마했습니다만 자진 사퇴해서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면 뭐 남자 뭐 무슨 뭐 남자는 뭐 남자로 사는 법인가 뭐 사는 법인가 뭐 책도 쓰고 거기 보면 참 따끈따끈한 물론 본인은 나중에 전체적 맥락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또 보면 한 뭐 사랑하는 여인하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위조 도장 파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이 문제들을 네. 몸을 던져서 실천을 했고 타겟민이도 보면 아니 그 타겟 머릿속에 한마디 생각하는 하나 걸 더 실천을 했어요. 아니 그 하나 더 안경원 후보자는 그것도 그거였죠. 결정적으로 아들 문제예요. 아들 문제가 아들 문제가 보면은 그 아들 또한 보면은 고등학생이 자기 기숙사에 여자 끌어들였다가 퇴학당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음란막인데 아버지가 흔한 얘기로 편지 써갖고 그야말로 기록도 안 남고 서울대학교를 갔다 학종으로 그때 들어갔다. 그분이 물러날 때까지는 예. 편지 써준 것까지가 터지면서 물러났는데 예. 물러가고 난 뒤에 서울대를 학종으로 들어갔다 해서 어떻게 퇴학당할 뻔하고 또 징계까지 받은 애가 받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발해야 될 사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작년에 정유라가 몇 년 전에 썼던 그 글. 예. 야, 돈도 능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 능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 이것이 지난해 이른바 촛불 집회, 촛불 민심을 갖다 확 불을 지폈잖아요. 예. 이번에도 보면 지금 안경환 씨 아들, 또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딸, 그 ADD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거기 아주 대우 좋은 데죠. 아주 대우 기가 막힌 데입니다. 거기도 뭐 좀 야릇하게 들어간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이 각종 언론에서는 이미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이거는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대로 왜 대통령께서는 이게 밀고 나가는가? 저는 세종로 1번지의 기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만 들어가시면 군함은 무치다. 군함은 오류다. 그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원래 그런 속성이 내면에 잠재해 있었는데 안 그랬잖아요, 억지로 그동안. 감추고 있다가 그 땅이 뭐든가 하면 세종로 1번지가 예.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는 베이식 인스팅크트입니까? 기초적 본능? 아니, 원초적 원초적 본능, 본능. 원초적 본능이었죠. 아니 원초라면 좀 그 시기에서 예. 대통령을 샤론 스톤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몰라.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원초적 본능이 드러나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 청와대 역사상 행정관 문제로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고 청와대가 지금 모로세로 버티는 적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우리가 자 청와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들은 장관급이에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제 경호실장은 요즘 하나 이제 처장으로 차관으로 떨어지고 또 수석 비서관들은 다 보면은 차관급입니다. 실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하고 차관 그 중간쯤 돼요. 네. 어쨌든 수석 비서관들이 보통 8 내지 10명 정도 수석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 수석 밑에 4명 정도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죠. 비서관이 대부분 1급, 아니면 2급이에요.
그리고 3급을 선임행정관이라고 하고 4급 2급이 선임 행정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 3급입니다. 아, 3급이구나. 요즘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저기 타겟민은 2급이던데. 2급에 그럼 선임행정관인가 보다. 아 요즘 바뀌었나?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네, 조금 손- 다르다. 예. 2급이 옛날에 비서관도 있었어요. 있어서 1급, 2급 비서관이 요즘은 1급 비서관으로 통일한 그게 모양입니다. 가고 2급, 3급이 보통 보면 예. 공무원이 2급 국장이 있고 3급 국장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제 2급을 이렇게 음. 국장으로 해서 선임 행정관이 그렇죠. 3급은 그냥 사무장관 행정관. 그렇죠. 그래서 통상 이제 중앙부처에서 2급은 보통 보직국장을 받고 3급은 국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심의관 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관으로 가야죠. 관으로 가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청와대 옛날 과거 경무대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대통령과 수많은 장관과 수많은 실세들이 오고 갔지만은 일개 비서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다투는데 입 꼭 다물고 있죠. 네. 또 청와대도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탁현민이 뭐지? 왜 그러지? 탁현민이 뭐 남자 마음 설명서인가요? 뭐 하도 뭐 많아갖고 그다음 또 무슨 또 책을 냈는데 뭐 입에 담기 참 거시기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를 보니까 뭐 야릇한 느낌을 갖다 가졌다. 제가 지금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난 뭐 여성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접 입으로 하기보다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곧 방송이 끝나는 대로 찾아보세요. 그런데 네. 다른 어떤 그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네.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저서 중에 네. 이런 규절이 들어가 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뭐 교사 임용이나 안 그러면 대기업체의 경력직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보면은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외교안보 수석이죠. 김기정 교수. 예. 뭐 조금 과거 뭐 문제 갖고 바로 잘랐잖아요. 거기가 문정인 네. 예. 문정인 사단이죠. 예, 핵심 오른팔이죠. 핵심 그래서 오른팔이. 이번에는 2012년에는 문정인이 앞서서 자장을 했고 네. 2017년에는 김기정을 김기정이- 앞세우고 캠프에는 빠져서 뒤에 숨어 있었죠. 왜냐면 그렇죠. 이건 확실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나서면 화살 맞을까봐 그랬겠죠. 그렇죠. 그 김기정이 이 학교 뭐 학생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조금 이렇게 저 보면 뭐 이렇게 뭐, 격려를 했구나 툭툭 치면서 뭐 잘해하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올랐죠. 그 바로 잘랐잖아요. 네. 또 안현호 기억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아니죠.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예. 일자리 위원회 만들라. 예, 그게 비서관으로 그거 이제 그걸 총괄하는 예. 그 사실 비서관으로 일자리 수석이에요. 수석이었죠. 수석이. 일자리 수석을 갖다가 임명해놓고 나가서 한 2, 3일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사라졌었죠. 왠지 아세요? 여기저기 노동계에서 이 사람은 예전에 저 무슨 차관하다가 잠깐 나가서 무역협회 상금 부회장하면서 기업의 편을 들었다.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좀 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도 좀 많이 씹었죠. 그러니까 바로 잘랐어요. 그런데 탁현민 씨는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데도 정말 고래심추까지 버티고 있어요. 왜일까요? 히말라야에 같이 가가 탁현민이가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히말라야 다시 안 감, 안 가. 척금 안 함. 이렇게 측근 하나.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놓고 여기 문재인 양정철 오른쪽에 양정철, 탁현민, 제일 왼쪽에는 쉐르파. 예, 셀파. 이 쉐르파는 이렇게 말풍선 만들어 놓고 빡세서 뭐 고생하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탁현민 씨가 보면은 그 보면 말도 보면 거칠게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저희보다 한참 아래입니다만 자유분방한 친구예요. 뭐 나름대로 위트가 있고 젊은 사람들의 그렇죠. 코드를 문화 코드를 읽는 친구죠. 그래서 그 탁현민 행정관이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나름 이벤트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철 지금 뉴질랜드가 있습니다만 최고 측근이었죠. 그 양정철로 하여금 양정철 우석대 교수가 보면 토크쇼를 해갖고 또 문재인을 띄우고 또 보면 적정한 시점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면서 뭘 하고 또 최근에도 보세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한 50일이 다 돼갑니다만 제일 먼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저기 보면 참모회의하고 자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테이크아웃 잔 노타이에 노타이에 그런 장면이 아니 노타이가 아니죠. 타이는 맸는데 양복을 양팔을 거지고 거기- 와이사스 거지고 그 완전히 오바마하고 같은 걸 완전 벤치마킹하고 출근길에 또 김정숙 여사 배웅하고 배웅하고 그다음에 또 저 이사 청와대 이사 오기 전에 김정숙 여사 갑자기 어느 라면 한 먹고 가자. 하소연하는 그 여성한테 이거 밥이나 먹고 얘기하자고 해서 컵라면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이런 거 있죠. 보면은 저 5당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차담회. 차담했을 때도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보면은 그 인삼정가 만들고 손편지 쓰고 네. 최근에도 보면 저 김정숙 여사가 또 최근에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의원 부인들하고 또 5천.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 안 되던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카메라 앞에 나왔다는 건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해서 연출 촬영해서 내보내면서 그것이 감성 코드, 소통, 탈분위로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 나름대로 문재인표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연출자가 탁현민 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을 놓고 어떻게 보면 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좀 강하게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여성 의원들 처음에는 보니까 뭐 며칠 전까지 입 다 딱 다물었어요. 닫고 있죠. 옛날에 성누리당이라고 그리 뭔 일만 생기면 저 당은 뭘 잘라버려야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 그 성누리당은 옛날 새누리당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던 여성 의원들, 뭐 추미애 대표부터 여성 의원 아니세요? 그리고 또 여성단체, 여성단체.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한국의 무슨 여성단체들, 그 뿌리나 맥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사람들이 툭 했다면 몰려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죠. 네, 새누리당을 공격했죠. 예.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뭐 안경환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도 보면 며칠 전에 입을 딱 다물었어요. 철저하게 옹호를 했죠. 옹호했어요. 근데 조금 어제부터 좀 어제부터 조금씩 기류가 있어요. 바뀌기만,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첫 번째 있었던 사실 제가 이제 약간 의외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호철 전 수석, 양정철 전 비서관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관우이자 장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대통령 되시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다 보면 TBS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핀란드로 가고 어디 다 해외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양정철 비서관 어떻게 최고 실세라고 좀 알려져요. 마치 옛날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박정희 하면 김종필, 전두환 하면 호화평, 노태우 하면 뭐 박철원. 이런 어떻게 보면 1등 특등 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하면 안희정, 이광재. 또 이명박 하면 뭐 이재호, 이상돈, 박영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하면 이호철, 양정철 아니 거꾸로죠. 양정철, 이호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졸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관가 주변에서는 신실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네. 임종석은 비서실장. 인사나 네. 이런 전반 장악, 그리고 이제 법무사정 이 파트로는 조국, 그 다음에 외교통일 안보 국방은 네. 뒤에 문정인. 문정인. 그 지금 보면 외교통일 안보 국방 장관들이 다 약체잖아요.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비롯해서. 국방부장은 아예 없죠 지금. 그 국방장관은 뭐 이슬람만 하고, 뭐 강경화도 약체고. 약체 중에 약체죠. 네, 그 다음에 정의용도 약체고. 다자 외교만 해봤고 양자 외교를 몰라요. 통일부 장관은 나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조명균. 조명균이라고 지난 NLL 때 관계를 뗐던 그때 비서관했던 양반인데. 14, 예. 2007년 10월 4일 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 뒤에서 녹음 이렇게 놓고 쓰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NLL 사건 때 그 검찰의 조사도 받고 했던 사람이죠. 뭐 무죄는 났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렇게 약체들을 외교통일 안보 국방 라인에 배치를 해놓고 청와대와 내각에 뒤에는 실제로 문정인 이 양반이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이 지금 막강하고, 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 여사 되시는 분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권에 사실상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정인 이분이 네. 안보실장에 거의 내정이 되었다가 이번에도 또 막판에 빠졌대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이분이 자기는 조그만 하자가 있어서 못 만든다 이랬고, 또 동북아 위원장 시대 위원장을 할 때는 횡단도 개발과 관련해가 그거예요 바로. 네, 아들이 또 그 김재복이라고 하던 정치에 발이 넓은 사람이 횡단도 개발을 할 때 문정인 뭐 이렇게 부부하고 식사를 하고 아들을 소개받고 횡단도 개발에 넣었는데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나왔다 그러죠.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올 쯤에 국적을 미국으로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채 한국에 들어왔고, 그러다가 횡단도 개발이 이제
이 근데 시청자 여러분 횡담도 한번 깜빡하시면 잠깐 완팁을 놓고 가시죠. 완팁을 있어요. 횡담도 개발이라는 게 좀 여기 횡담도를 개발하는데 그 당시 노무현 서해안 고속도로 옆에 그렇죠. 감점이 있습니다 거기. 그게 보면 지금도 보면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3대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바다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유전, 러시아 유전. 그 이광재 씨도 씨가 좀 연루돼 있죠. 갑자기 철도청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등장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또 예. 프로카도 등장하고 자 이게 유전 오일 게이트. 또 하나가 횡담도 게이트입니다. 근데 횡담도 게이트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근데 횡담도 게이트 때 그 당시 한번 신문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습니다. 기소는 됐어요. 예. 핵심적으로 올랐던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던 정태인 비서관. 예. 그 다음에 더 앞서 나왔던 사람이 당시 동북아 위원장 하시던 문정인 교수예요. 예, 이분이 그 저희 횡담도 개발 측에 예. 의향서를 떼줘가 그렇죠. 마치 정부의 공식 조직이 가담하는 모양으로 해서 돈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의혹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하는데 이 세 사건이 다가 바다 이야기부터. 근데 이 횡담도 이야기에 걸려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들 문제, 아들이 아마도 지금 뭐 거의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 또 아까 아들의 그 병역 문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정인 씨가 이른바 인사청문, 인사검증을 받는 인사청문회 자리를 거치는 자리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012년경에는 당시에 아마 그때는 됐으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2012년에 외교안보 수석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참모는 인사청문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발표나기 전까지는 안보실장이 거의 내정 단계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나왔었어요. 사실 나와서 아 이게 뭐 그러다 결국 문정인 카드가 정의용 카드로 뒤집어지면서 예. 그 대신 문정인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정 외교안보수석이 들어가서 안보실 2차장을 갖다 맡았다가 곧 날아가 버렸죠. 예.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실세 이 보면 이제 임종석, 조국, 뭐 문정인 이런 틈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창업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양정철, 이호철 왜냐하니까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전까지만 해도 박원순 사람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때 정무 부시장을 한 분이에요. 예, 그러고는 또 저 민주당에 네. 그 경선에 나섰다가 예. 제 대학교 과 후배한테 져가지고 과 후배가 그 국회의원 됐죠. 예. 그래서 임종석 옛날 박원순 시장 밑에 이 정무 부시장이었고 사실 지난해 10월달에 그때가 마침 비묘한 시점이에요. 그 10월이면 작년 9월이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막 된 직후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한 1년 몇 개월만 잘 갈면은 2017년 12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사실은 팀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서 멀지 않죠? 광흥창. 저기 서강대교 건너고 그렇죠. 그 밑에 광흥창 뛰고 광흥창 바로 이렇게 건너면은 광흥창이 여의도 아닙니까? 예.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세종도나 이쪽. 거기 보면 그 도로 딱 내려가면 네. 김민석 전 의원이 예. 지금도 그 민주당의 뭐 연수원장인가 그 뭐니까 정책연구원장인가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옛날 민주당이라는 이름 간판을 예. 새정치연합으로 바꿨을 때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맨날 그런 바로 거 그 거기입니다. 자리 아닙니까? 예. 그 자리인데 광흥창 팀에 13명의 이른바 자기들끼리 이제 도원결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보면 이 13명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13인의 프로페셔널. 그렇죠. 13인의 어떻게 보면 뭐 프로페셔널 황야의 건맨 같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했고 이 전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양정철이에요. 그리고 양정철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캐리어가 약하니까 또 보면 박원순 쪽도 좀 흡수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 386 운동권도 흡수하는 차원에서 임종석 전 부시장을 갖다가 삼고 처리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 주군화의 신임이 확실하다고 확실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그 밑에서 차장을 했잖아요. 차장을 했어요. 그 굉장히 그게 의아했죠. 의아했죠. 실제로 뭐 권력의 어떤 군건이나 또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양정철이 상실장 정도를 하고 그렇죠. 예, 임종석이 임종석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로 우리 얼굴 뭐 마담 예, 내지는 뭐 어떤 박원순 쪽 사람을 좀 무력화시키고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 경선 붙기 전이니까 박원순 쪽을 좀 무력화시키면서 이른바 386 운동권 그러니까 저 임종석 실장이 옛날 전대협 의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학생권을 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시고 왔는데
흔한 얘기로 굴러온 돌이죠. 근데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하시고 5월 16일 날 그날 저녁에 보면 청와대 뭐 신문에 보도된 거니까요. 네. 저 대통령하고 양정철,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실에 가장 우리가 눈을 많이 봤던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수행실장 기동민, 대변인 격 김경수. 김경수. 네 사람이 저녁을 먹고 이 자리에서 사실은 보면 양정철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단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물러나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광흥창팀에 갑자기 모였겠어요. 아유, 오랜 시간 동안 정되고 축적되고 형님하고 아우하고 하면서 양정철 당시 전 비서관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같이 도원결의하고 같이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 실제 광흥창팀을 만들 때는요 아직 이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뭐 될 거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기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도 가능했고 그때는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이게 보면 권력의 이동 역대다 그랬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것도 정권 권력 내부에 신부 내부에도 보면은 항상 보면 또 권력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좀 터지고 있는 시점이 우리의 오늘 주제인 막말 거시기 탁현민 행정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 탁현민은 그야말로 이거 광흥창팀 어떻게 막내 격으로서 또 양정철 비서관으로 봐서는 히말라야 트레킹 딱 3시 갔다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 그 당시에 자기 양정철 전 비서관 또 탁현민 씨 그때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가 올 초에 아닙니까? 작년 초에 2016년 초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저기 총선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총선을 정리하고 대선까지 가는 이 한 해에 2016년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짜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 초라는 게 뭐냐? 작년에 4.13 총선이 있고 일단 어쨌든 당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권한을 갖다가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김종인 저 비대위 대표한테 넘기고 본인은 한 발 물러나면서 그 다음에 조금 그 끝났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막 갔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 갔어요. 네, 총선 끝나고 총선 끝나고 어떤 예상들이 일당은 됐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 다음에 앞으로 1년 그 당시 시점으로 따지면 한 1년 7개월 동안 어떻게 대선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갖다 상의했던 유일한 사람이 양정철이고 그런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드는 그 보면 탁현민 그런 면에서는 저도 책 좀 봤습니다만 책은 참 따끈따끈해 밤에 혼자 보기 참 좋더라고요. 야에서 좋은데 그러나 이 발상이 기발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하는 거 보세요. 순간순간에 보면 계속 이벤트를 만들고 감성에 호소하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문제는 뭔가 하면 네. 남의 이벤트나 감성 코드는 잘한 것 같은데 자기 감성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음란마귀를 어떻게 다스려서 자기 인생을 정화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전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청와대 그 세종로 1번지 터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한국갤럽 드디어 이제 8이 무너졌어요. 79인가 79 나왔어요. 84, 83, 82 하다가 드디어 이제 79% 내려왔는데 거의 한 5주, 6주 동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는데 잠깐 꺾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인사 문제고 인사가 잘못됐을 때 그 빨리 잘라버리면 돼요. 제가 처음에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취임한 직후에 그다음에 박희태 김상철 서울시장 그러다가 최영우 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면 바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항상 국민들의 어떤 요구, 야당의 질타에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보면 뭐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에 또 과거 정권 비난하고 있는 과거 정권의 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여기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론 뭐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방문도 있고 정신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일체 이야기를 반응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 비난해서 썼던 표현 있죠? 유체 이탈 합법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국무총리하고 무슨 실장들 소개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다가
막상 보면 또 거기다 해명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하면 그게 남 얘기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양정철이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유호철하고요. 정말 왜냐하면 40km를 뛰는데 네. 42.195에서 네. 40km까지 이 사람들이 다 끌고 왔는데 아니 그렇죠. 41km까지 다 끌고 왔어요. 42km까지. 42km까지 끌고 왔는데 일구 나머지 195m 195m를 그냥 자기들은 이 신임이 확고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한 노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네. 양보를 하고 새 사람을 넣기 위해서 비웠는데 순식간에 195m에 뚫려버린 거 아니에요? 190에 떨린 건 떨린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좀 권위적인 또 혹자는 보면 약간 좀 보면 옛날에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다를 배 없이 좀 어떤 약간 제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였던 소탈한 모습, 소통하는 모습, 취임 초에 보면 뭔가 좀 다가가려는 모습, 광화문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자 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언제든지 가서 우리 퇴근 시간에 그 남대문 시장 들러 소주 한 잔이나 하겠다. 이런 부분에 갖고 있었던 기대들이 조금씩 사람들이 아니 문 대통령께서도 역대 대통령과 다를 배 없다. 왜?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무, 김장원 등등등등등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터져도 지금 모로세를 일관하고 있고 오주 가면은 지금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가 어제 울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아 우에선 청와대에서 계속 쪼아대지 쪼은다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쪽 밑에는 안 통하지. 말은 안 되죠. 자, 이 일은요 예전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유승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 똑같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 현기현 정무수석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무슨 행사차 기차로 이제 이렇게 KTX로 뭐 대전인가 내려가면서 가는데 서로 같은 다 앞뒤 탔는데 이게 저 우등 그러니까 한 자리잖아요. 네. 서로 그 두 시간 동안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계속 쪼아대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 한번 뵐 기회에 당시에 현기현이랑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김재원을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 초기입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지 50일이 채 안 됐어요. 이번 기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사셔야 됩니다. 뭐냐니까 누가 봐도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른바 익명을 전제로 이 사람들도 이름 나누고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여권 의원들도 익명을 전제로 뭐 삼선 중진 의원이, 재선 의원이, 어느 초선 의원이, 어느 여성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적절한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이 중에서 몇 사람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겟민과 아까 말한 문재인은 네. 장관 4명을 이렇게 다 끌고 갈라다 보면 네. 정권 자체가 여기서 소모돼 가지고 아마 정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초창기에 정신없을 때 이렇게 몰아붙여야 된다. 또 이 정권 안에 이너스크라되어 있는 소수가 네. 우리의 권력을 놓치지 말고 예? 그 정권 잡으면 코드 인사니까 지금. 정권 잡으면 여당에 들어가는 게 여당의 권력 핵심이 되는 게 중요한 기라 이 핵심끼리의 어떤 경쟁에서 싸움이에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권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야당에 지금 연정을 제안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사를 추천한 사람들이 다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이 이걸 갖다가 낙마시키게 되면 자기 책임이 부각되니까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타겟민은 또 여기서 물러나면 거의 뭐 재기불능이 되겠죠. 재기불능이 되죠. 재기불능이 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신불립입니다. 그건 저희 날 공자님 말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서지 못합니다. 그 우리 보면 정관정에도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민심은 물과 같아서 군주라는 배를 갖다가 띄우기도 하지만 군주라는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거는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아직. 그리고 그동안 사실 지난해 10월 달부터 거의 한 7, 8개월 동안의 무정부 상태 하여튼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줬을 때 코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홍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관 여태까지 나온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두 사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하나는 강경화 장관. 그 둘도 따지고 보면 또 거대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그나마 나머지는 싹 다 이른바 캠프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그 코드 인사입니다. 그 코드 인사에 맞추게 꾹 잡고 있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속담 좋은 표현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는 못 먹습니다. 뭐, 쟤야 우리야 뭐 별 이해관계도 없고 근데 뭐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러는데 또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씹고 있네. 초장부터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 쌍황이 어? 씹고 있네. 뭐 그건 또 어떨 때도 좋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믿음이 없는데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상 누각이라고 합니다. 그 음란막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 1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고 갔지만은 일개 비서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다투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죠. 또 청와대도 지금 모르쇠로 일고 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탁현민이 뭐지? 왜 그러지? 탁현민이 뭐 남자 마음 설명서인가 이거 아주 뭐 많아갖고 그다음 또 무슨 또 책을 냈는데 뭐 입에 담기 참 거시기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를 보니까 뭐 야릇한 느낌을 갖다 가졌다. 제가 지금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난 뭐 여성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접 입으로 하기보다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곧 방송이 끝나는 대로 찾아보세요. 그런데 다른 어떤 그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네.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저서 중에 네. 이런 규절이 들어가 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뭐 교사 임용이나 안 그러면 대기업체의 경력직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보면은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외교안보수석 있죠. 김기정 교수. 뭐 조금 과거 뭐 문제 갖고 바로 잘랐잖아요. 거기가 문정인. 네. 예. 문정인 사단이죠. 핵심 오른팔이죠. 핵심 오른팔이- 그래서 이번에는 2012년에는 문정인이 앞서서 자장을 했고 네. 2017년에는 김기정을 김기정. 앞세우고 캠프에는 빠져서 뒤에 숨어 있었죠. 왜냐면 그렇죠. 이건 확실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나서면 화살 맞을까 봐 그랬겠죠. 그렇죠. 그 김기정이 이 학교 뭐 학생하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조금 이렇게 저 보면 뭐 이렇게 뭐, 격려를 했구나 툭툭 치면서 뭐 잘해하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올랐죠. 그 바로 잘랐잖아요. 네. 또 안현호 기억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아니죠.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예. 일자리 위원회 만들라. 예. 거기에 비서관으로 그거 이제 그걸 총괄하는 예. 그 사실 비서관으로 일자리 수석이에요. 수석이었죠. 수석이. 일자리 수석을 갖다가 임명해놓고 나가서 한 2, 3일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사라졌었죠. 왠 줄 아세요? 여기저기 노동계에서 이 사람은 예전에 저 무슨 차관하다가 잠깐 나가서 무역협회 상금 부회장하면서 기업의 편을 들었다.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좀 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도 좀 많이 씹었죠. 그러니까 바로 잘랐어요. 그런데 탁현민 씨는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데도 정말 고래심추까지 버티고 있어요. 왜일까요? 히말라야에 같이 가가 탁현민이가 그때 뭐라 했는고 하면 히말라야 다시 안감 안 가. 척금 안함 이렇게 측근 하나.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놓고 여기 문재인 양정철 오른쪽에 양정철, 탁현민, 제일 왼쪽에는 쉐르파. 예, 셀파 쉐르파. 이번에도 보면 지금 안경환 씨 아들, 또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딸, 그 ADD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거기 아주 대우 좋은 데죠. 아주 대우 기가 막힌 데입니다. 거기도 뭐 좀 야릇하게 들어간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이 각종 언론에서는 이미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이거는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아까 우리 홍 소장 말씀하신 대로 왜 대통령께서는 이게 밀고 나가는가? 저는 세종로 1번지의 기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만 들어가시면 군함은 무치다. 군함은 무오류다. 그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원래 그런 속성이 내면에 잠재해 있었는데 안 그랬잖아요, 억지로 그동안. 감추고 있다가 그 땅이 뭐든가 하면 세종로 1번지가 예.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는 베이식 인스팅크트입니까? 기초적 본능? 아니, 원초적 본능이었죠. 아니 원초라면 좀 거시기해서 예. 대통령을 샤론 스톤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몰라.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원초적 본능이 드러나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 청와대 역사상 행정관 문제로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고 청와대가 지금 모로세로 버티는 적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우리가 자 청와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들은 장관급이에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제 경호실장은 요즘 하나 이제 처장으로 차관으로 떨어지고 또 수석 비서관들은 다 보면은 차관급입니다. 실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하고 차관 고중관쯤 돼요. 어쨌든 수석 비서관이 보통 8 내지 10명 정도 수석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 수석 밑에 4명 정도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비서관이 대부분 1급, 2급이에요. 그리고 3급을 선임행정관이라고 하고 4급 2급이 선임행정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 3급입니다. 아 3급이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저기 타겟민은 2급이던데? 2급에 그럼 선임행정관인가 보다. 아 요즘 바뀌었나?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네, 조금 예. 2급이 옛날에 비서관도 있었어요. 있어서 1급, 2급 비서관이 요즘은 1급 비서관으로 통일한 모양이에요. 그하고 2급, 3급이 보통 보면 예. 공무원이 2급 국장이 있고 3급 국장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제 2급을 이렇게 국장으로 해서 선임행정관이 그렇죠. 3급은 그냥 사무장관 행정관. 그렇죠. 통상 이제 중앙부처에서 2급은 보통 보직국장을 맡고 3급은 국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심의관 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관으로 가죠. 관으로 가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청와대 옛날 과거 경무대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대통령과 수많은 전문가 수많은 실세들이 총리 이제 임명되셨습니다만 그 위장 전입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5월 26일 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거는 원칙은 원칙이고 또 개개 사안별로 적용할 기준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의 사연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취지로 거기서부터 잘못 꼬인 겁니다. 거기서 차라리 깨끗하게 후보 시절에 보면 5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만 막상 적용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조정하니까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한가운데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뭔가 철저히 걸러 나갔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상 말씀으로는 뭐 계속 5대 원칙을 지키겠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5대 원칙을 파기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김은경 장관, 김상곤 장관, 조대엽 장관,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공통적인 특성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코드 인사예요. 특별히 그 분야에 대선 캠프에서 그렇죠. 깊숙하게 끈을 뗐던 사람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담쟁이 넝쿨 창설 멤버입니다. 그다음에 김상곤 후보자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비대위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죠. 혁신위 하면서 그 당시 조국 교수가 육창골단하라. 그 당시 혁신위원이 조국 교수였습니다. 육창골단한다고 그야말로 문재인 구하기에 온몸을 던졌던 사람이 김상곤 후보자예요. 또 아까 김은경 후보자나 조대우 후보자도 보면은 뭐 노동 관련 교수입니다만은 아주 일찌감치 싱크탱크 그 심천회라고 있어요. 심천회라는 데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이른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심천회 멤버지요. 김은경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런저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등의 멤버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자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 쓰겠어. 내가 교육부 총리를 쓰겠어. 내가 환경부 장관 쓰겠어. 노동부 장관을 쓰겠어. 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 뭐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다고 뭐 검찰이나 이쪽에서 경험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교수자 하나님 백면서생 아닙니까? 트위터 잘했죠. 트위터 잘했어요. 근데 트위터 잘하고 아주 토크가 좋죠. 그분은 남을 좀 씹을 때 특별한 장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짚히는 위치에서 지금 유구무원이죠.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다고 무슨 하다못해 검찰, 감찰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 백면서생 출신의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루어 짐작하되 아마 단수로 아마 지정을 했을 겁니다. 제대로 검증이 되겠어요? 근데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면 적어도 장관 후보는 한 5명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 부서에 그러니까요. 최소한 예비군 한 5-6명은 있었어야죠. 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준비가 그리 됐다고 큰 소리를 치던 분들이 어찌 그 한 명이 흔들거리니까 바꿀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저렇게 밀고 가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5대 결격 사유에 의해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음란마귀. 아니 역대 안 보이던 말로써 음란하신 분들이 저렇게 많느냐. 타겟민이
아 이게 저 탁현민 그 안경환이 이게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안경환 후보자 물론 낙마했습니다만 자진 사퇴해서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면 뭐 남자 뭐 무슨 뭐 남자는 뭐 남자로 사는 법인가 뭐 사는 법인가 뭐 책도 쓰고 거기 보면 참 따끈따끈한 물론 본인은 나중에 전체적 맥락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또 보면 한 뭐 사랑하는 여인하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위조 도장 파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이 문제들을 네. 몸을 던져서 실천을 했고 타겟민이도 보면 아니 그 탁현민 머릿속에 한마디 생각하는 실천을 했어요. 아니 그 하나 더 안경환 후보자는 그것도 그거였죠. 결정적으로 아들 문제예요. 아들 문제가 아들 문제가 보면 그 아들 또한 보면은 고등학생이 자기 기숙사에 여자 끌어들였다가 퇴학당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없난 말인데 아버지가 흔한 얘기로 편지 써갖고 그야말로 기록도 안 남고 서울대학교를 갔다 학종으로 그때 들어가자고. 그분이 물러날 때까지는 예. 편지 써준 것까지가 터지면서 물러났는데 예. 물러가고 난 뒤에 서울대를 학종으로 들어갔다 해서 어떻게 퇴학당할 뻔하고 또 징계까지 받은 애가 받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발해야 될 사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작년에 정유라가 몇 년 전에 썼던 그 글. 예. 야, 돈도 능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 능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 이것이 지난해 이른바 촛불 집회, 촛불 민심을 갖다 확 불을 지폈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평론가의 품격 독설, 오늘도 품격 있게 독설을 좀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품격 독설을 생각 누가 품격 독설이냐 하는 얘기합니다.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예, 지금 인사가 예. 뭐 강경화가 끝나면 좀 조용해질 거라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방산업체와 관련 있고 방산비리 척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노동부 장관은 체불된 임금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임금 체불과 관련이 있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저도 저기 출연료 떼였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또 교육부 장관은 표절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 표절과 관련이 있고 박사 논문만 44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죄다 자기 부서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럼 보통 어지간하면 정치적 절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문제가 도를 넘은 사람은 정리를 하고 또 뭐 일부는 좀 봐주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괴인데 왜 이렇게 밀고 가는 걸까요? 그게 이상이 이 청와대가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침 26일부터 청와대 이제 앞길을 갖다가 49년 만에 개방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바깥에서 보면 그 너그럽던 사람, 온유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청와대만 가면은 권위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참모들의 탓인지 아니면 그 터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문재인 때 이 처음에 이낙연 총리 때부터 문제가 꼬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강경화 등등등 하면서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처음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직 배제 인사 5대 원칙을 정했죠. 그것이 이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그리고 높는 표절. 이건 최소라는 얘기예요. 최소고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자 등등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보니까 이낙연 국무